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어제 윤심을 넘은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최고위원들도 전원 친윤 후보가 당선되어 명실상부한 윤석열 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앞날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아마 2년도 안 됐죠. 네. 2년여 만에 대통령도 당선되고 당까지 이제 완전 장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네. 그래서 명실상부한 윤석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당대회 시작 때부터 어대현이라고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이다 이런 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상은 결선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1차 투표에서 52.93입니다만은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런 당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당심이 좀 폭발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임 평가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 후보 원래 지지율이 3%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랬었죠. 꼴찌했어요. 3%가 이번에 52.93%까지 나온 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대통령 좀 제대로 좀 해봐. 당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 있을 때 대통령실하고 계속 불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야당한테 치고 사법부한테 치고 여기저기 치니까 도대체 이 뭐를 힘을 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래도 애국심도 많고 우리 당이 잘 돼야 된다 이런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윤 대통령을 밀어준 거다. 그래서 그 대리인으로서 김기현을 선택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하라는 뜻으로 밀어준 건데 여기서 정말 이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죠. 그렇죠. 진짜 겸허하게 국민 뜻에 다가서면 이제 진짜 성공할 테고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오만하고 그 마음대로 독주를 하면은 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한 기로에 있다. 축하 잔치만 하기는 지금 사태는 너무 위중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 7년여 만에 집권당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뭐 다른 얘기도 뭐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라의 유기나 당 유기를 자기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나라 이익이 악용하는 사람은 짐작이 갑니다만은 당 유기를 악용하지 말라. 누구한테 경고한 건가요? 저는 이 씨 2명을 겨눴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나라 위기는 이재명. 본인이 계속 지금 뭐 하다못해 일본하고 그 징용공 뭐 협상 대안 내고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삼전도 굴욕이니 뭐 이완용이니 뭐 너무 심하잖아요. 그 나라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미래를 보고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이재명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또 당의 위기를 또 자기 정치로 삼는 게 더 누구겠어요? 이준석하고 그 일파들이죠. 그동안에 계속 당 위기를 빙자해서 당을 흔들어 댔잖아요. 이번에 뭐 천하람 뭐를 내세워서 이준석 했습니다만은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엄성때하고 비교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건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전에 그게 원고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 부분이 즉석에서 한 게 그런 그 두 이씨들에 대한 그 서운함 그리고 이 사람처럼 정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준열함 뭐 이게 그 말을 끼워둔 배경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 시절에도 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은 중도 하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전당대회도 일부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나왔나 할 정도로 마이크를 독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아바타들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치렀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엄석대다. 네. 또 망국신이다. 네. 나라를 망치는 그 신하들한테 둘러싸여있다. 네. 이렇게 비난 공격을 퍼부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네. 같은 경우는 당장 윤리를 열어서 3차 징계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심했죠.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는 네. 이준석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네. 철저하게 심판을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참패를 한 거 아닌가. 천하용인이라고 그렇죠. 네 사람을 내세웠지 네.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가 저렇게 속된 말로 설치지 않았으면은 네. 최고위원회 그 몇 명은 한두 명은 됐을 한 명 수도 있어요. 정도는 한명 들어갈 수 정도는 있었죠.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야박하지 않거든요. 네. 주류하고 비주류하고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줘요. 근데 저와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최고위원 한 명도 안 하고 천하람도 14.98%가 나왔는데 3등을 했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하면은 안철수 제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준석이가 설쳐대니까 국민들이 천하람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천하람이 어떻게 보면 이하람이 돼버렸거든요. 이준석 이하람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천하람이 14.98% 3위를 한 거는 물론 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거는 저는 20%까지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이준석이가 저 재승박덕이죠. 머리는 좋으나 덕이 없는 저 경박하고 거친 말투, 내부에서 싸움을 충동질하는 내분 뭐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징계를 하고 분노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천하용인은 네. 이준석이 내세운 사람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때문에 다 폭망을 하는 폭망했죠.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어요. 폭망했어요. 예. 네. 그런데 안철수 네. 의원 네. 초반에는 뭐 1위까지 치고 나가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좀 어정쩡한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지지율이 추락해가지고 이번에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적을 거뒀어요. 네. 23.37%. 네. 아무래도 내상이 있겠죠, 후유증이. 그렇죠. 저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철수잖아요. 예. 늘 철수만 했잖아요. 이번에 철수 안 하고 끝까지 한 거는 뭐 평가해 줄 만한데 친윤에 섰다가 또 지나가서 뭐 분위기가 안 좋고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사인도 나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비윤으로 돌다가 나중에는 반윤으로 돌았어요. 청와대 행정관이 뭐 카톡에 했다고 그 외에 그 강승규라고 시민사회 수석을 또 고발했어요. 공수처에다 그것도. 그러니까. 네, 그건 어떻게 좀 보면 심했어요. 사실은 그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을 고발한 건 사실 대통령을 고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반윤으로 돌아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의 패착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안철수의 중도표는 뭐 저는 적지도 않다고 봅니다만은 이번 일로 보면은 그 옛날에 중세 갈릴레오 뭐 갈릴레이 뭐 있을 때 천동설, 지동설 많이 주장했잖아요. 네. 태양이 도냐, 지구가 도냐 여러 가지 했는데 안철수는 안동설을 주장하는 사람 같아요.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동설을. 그래서 좀 그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이 이제 다음 대선에 나갈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럼 현재 권력하고 어떻게 융화하고 호흡을 맞출 것인가.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당 대표 나가서 공천권 행사에서 대권으로 가겠다. 목표는 좋은데 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죠.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자기 대통령실도 지금 권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힘을 못 받는데 미래 권력까지 와서 당 대표 하면은 그럼 대통령은 허수아비냐 이런 생각을 안철수 대표는 왜 그런 생각을 후보는 못 하는지 그러면은 뭔가 좀 대안이 나왔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총리하라. 총리를 하든지. 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장관 하라. 그럼 그거를 해서 대통령하고의 좀 접점을 맞춰가면서 자기 대권을 노려야 되는데 바로 대권과는 어떻게 보면 그 KTX를 타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볼 때는 지금 대통령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가 벌써 KTX 타면 나는 뭐 마차 타고 가냐. 그러니까 안철수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당선자 발표했잖아요. 그럼 김기현 수락연설을 했잖아요.
그 정도는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싹 나가버렸대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물론 뭐 SNS에는 뭐 축하한다고 썼습니다만 그건 뭐 비서가 썼는지 모르는 거고 그런 태도가 세상 살다 보니까 남이 안 됐을 때 위로해주기는 쉬운데 네. 남이 잘 됐을 때 축하해주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아, 사촌의 땅 사도 배 아프고 다 배 아픈데 오죽했으면은 미국 경제학자가 부자의 기준은 동서보다 돈이 많아야 부자래요. 여자 형제들끼리 돈 비교하니까 동서보다 돈, 그러니까 안철수도 거기서 김기현한테 정말 악수해주고 껴안아주고 수락 연설도 좀 같이 듣고 박수 쳐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냥 픽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아, 리더로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은 뭐 심평 변호사도 그런 얘기 했대요. 이준석은 이번 뉴스를 아웃. 안철수는 그래도 기회가 앞으로 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안철수는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고 중도층이 또 많이 선호하는 또 대권 후보고 저는 안철수는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물론 뭐 어렵긴 하겠지만 길은 또 있다고 보고 이준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처신을 보면 원희룡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네. 홍준표 대구시장 네. 이런 사람들이 한 수도가 훨씬 위인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할 일은 안철수가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 아니 한동훈 장관 봐요. 유럽에 회의 가면서 책을 옆에 딱 끼워 갔어요. 무슨 책이냐면 필로폰 네소스 전쟁.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기원전 그 투키디데스가 쓴 책인데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아테네가 싸운 거잖아요. 대회전을 벌여. 대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전제 국가인 스파르타가 이기거든요. 민주국가인 아테네가 져요. 그 책을 영어 원서를 물론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읽을 것지는 모르지만 그 책을 딱 들고 나가요. 아, 국민들이 볼 때는 이야, 한동훈은 미래 걱정을 좀 하네. 예. 아, 국익을 걱정하네. 그 책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한 개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라가 망하면은 그건 같이 망하는 거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아무리 망해도 나라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사회생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도 좀 미래를 보는 국민들의 그 여망에 좀 부응해서 좀 폭넓은 도량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총선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렇죠. 또 본인도 네. 지금 분당 의리죠. 네. 그런데 뭐 그냥 당선되는데 말고 험지 출마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딱 당선돼 오고 이런 게 뭔가 지도자로서의 결단이랄까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 안철수가 살아나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분당 나온 것도 그 김은혜 의원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가신다마는 그 빈 방에 들어갔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당선되는데 그때 그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하고 붙었어야죠. 네. 그러면 지들에도 또 다른 평가가 나오죠. 그리고 안철수가 고민은 그러겠죠. 분당 가자니 이제 김은혜가 방 빼라고 그럴 테고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왜 정청래 공천 못 받으니까 손혜원이가 갔거든요. 예. 방 빼줬어요. 정청래가 그러니까 다시 갔잖아요. 마포로. 네, 방 빼줬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분당에는 김은혜가 방 빼라고 할 테고 그럼 또 노원에 가자니 또 이준석하고 또 붙어야 되거든요. 예. 이준석, 안철수가 또 붙을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런 것 같던데 다음 총선 공천에서는 이준석이나 안철수 중 한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거기 가서 붙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황교안 전 대표 8.72%를 득표를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종로를 열심히 훑고 계신다고 그래요. 전에 나가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딱 차지해버렸는데 다시 고토를 뺏어야겠다. 내 자리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재기업 발판도 마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번에 뭐 8.72% 나왔는데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대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폭삭 망한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당 대표 선거 나와서 8.72% 꼴찌는
컷오프 된 상태에서 4명 중에 꼴찌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인 역정이 뭐 쉽지는 않을 거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뭐 총리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이번에 선거 당내 경선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무슨 식견이라든지 미래를 조망하는 이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김기현 너 KTX 부동산 울산에 투기했으니까 나가. 자꾸 나가라고만 그러더라고요. 검사 출신이면 그래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네가 언제 어떻게 샀고 무슨 정보를 얻어서 샀으니까 나가 이랬으면 되는데 그냥 너 나가. 내가 다 알아. 나가. 그러니까 뭔가 좀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슈를 이렇게 주도했다 본인은 그렇게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기현 후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본인은 수락연설에서 연포탕 정당을 만들겠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그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당장 이제 당직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이제 친윤 일색이니까 당직 개편에서 과연 이 탕평 인사가 본인 얘기대로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라든가 나경원, 황교안 이런 분들을 어떻게 껴안을 건지 이게 포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잘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뭐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뭐 김기현 신임 대표가 저는 뭐 잘 해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는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말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여당 내에서.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죠. 지난번에 김기현하고 김장연대라는 말도 했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 장제원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측근들을 좀 뭐 저는 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너무 의존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와요. 장제원이는 뭐 사무총장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경선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명직 당직은 일체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막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대통령한테 대해서도 이 직언을 할 때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뭐 정관이치 당태종한테도 그때 그 위징이 직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당태종이 그랬어요. 내 위징 전원만 보면 내가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 근데 위징도 항상 직언만 한 건 아니에요. 보면 책 보면은 90% 이상은 딸랑거립니다. 알랑방구 끼고 아부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중에 한 1%, 10% 내에서는 직언을 합니다. 할 말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꼭 뼈가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민심을 잘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 주변에서 아부하는 얘기만 올리니까. 그렇죠. 민심하고 동떨어진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말은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용산이라고 해서 크게 지금 달라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과거에도 다 청와대 정부 다 그랬잖아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때도 그랬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앞에 가면은 다들 얘기를 못 한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온대요. 대통령은 또 좋은 보도만 들으니까, 보고만 들으니까 거기에 또 뿅 간 상태래요. 어느 YS, 뭐 DJ부터 어느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답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칭찬도 해주고 따라야겠지만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은 좀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통해서 마치 윤심인 것처럼 해서 또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저는 자를 그런 용기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당 대표 되면서 신세를 많이 줬어요. 연대 많이 했어요. 연대. 연대가
대표 되는 순간 그게 빚입니다. 다 부채예요. 빚이죠. 다 빚이죠. 예. 김장연대, 뭐 김나경원 연대, 다 연대. 저는 연세대학 나온 줄 알았어요. 연대에서 알고 보니까 서울법대 나오셨더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선배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도 예, 예. 사석에서는 그렇죠. 그냥 선배님 예. 한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연대는 연대고 개인적으로 연대는 이제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따뜻하게 하되 당무를 해서 공과 사는 구별해서 자를 건 딱 잘라야죠. 예. 네, 그게 이제 김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싶고 저는 당직이 이제 바로 시험 때거든요. 예, 그래서 당직에서 좀 소외된 사람 좀 배려해주고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주류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이 절대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호남 인사들 좀 중용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 예. 저는 이번에 참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민영삼 네. 후보인데 호남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조수진 의원이 호남 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지역구도 서울로 네.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상징적으로 예. 지명직 최고위원회 그렇죠.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호남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뭐 김기현 후보한테 지어진 짐은 네.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총선 승리를 하자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하게 그렇죠. 이번 경선에 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팩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주저앉히고 안철수한테도 경고도 하면서 네. 그렇죠. 그냥 제압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네. 패하면은 뭐 이건 윤석열 정부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죠. 모든 책임 다 예, 져야죠. 그래서 총선에서 정말 잘해야 한다. 꼭 승리를 해야 한다. 본인도 네. 뭐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중도 확장성이 좀 부족하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당내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네. 포용을 하느냐. 네. 뭐 그중에 안철수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네. 또 공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공천에서 이게 과거처럼 옥새 들고 나르샤 한다든가 이러면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 주위에 아마 공천 받을 준비하는 검사만 해도 수십 명 될 겁니다. 뭐 네. 지금 들리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도 검사들이 한 20-30명은 더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런 얘기 있어요.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공천 파동 나는 그게 거죠. 이제 네. 그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기면 모르는데 네. 이제 대개는 뭐 전략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내려꽂으니까. 내려꽂이. 예. 예.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네. 두 번 보수가 망한 게 공천 파동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대통령부터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그런 무리한 거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되면 되는데 무리하게 이게 꽂다 보면은 또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의 중도층이 위반하면은 수도권이 그래서 많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막강한 친정 체제를 윤 대통령이 구축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눈물겨운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눈물겨운 그렇습니다. 승리. 예. 1등 나경원 못 믿었거든요. 네, 못 믿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끌어내렸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시켜서 해보니까 여기도 좀 뭐 하루 세. 사무실에도 안 나오고 또 뭐 사보타지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세상 보는 게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여기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좀 무리를 한 거죠. 유승민도 주저앉은 그렇죠. 편이죠. 그렇죠. 당신 100%로 해버리니까 유승민이가 나올 수 그렇죠. 없는데. 그런 무리를 어떻게 보면 한 건데 그게 이제 선의의 무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도 승리하고 하면은 전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예. 하지만 이래서 또 차중지단이 일어나고 국민의힘이 또 오만해가지고 내분 일어난다? 그러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어제 전당대회 끝나니까 윤석열 1인 독점 시대가 돼서 당이 사당화됐다. 이렇게 막 공천 협박이 시작돼. 막 쓰레기 야. 같은 말을 퍼부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담을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못해 민주당도 왜 성명 보내는데 대변인은 악담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이는 그래도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승민도 우선은 축하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을 총선에 한 꼭 다음에 승리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게 톡담을 예,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당화되고 독점이고 이런 식의 생각하는 그 우리 여당 내에 많은 인사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라든가 네. 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반윤이에요. 네. 안철수라든가 황교안 이런 사람은 비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제 그렇죠. 과거 용어로 하면 네. 비주류라고 할 네. 수가 있고 비주류. 네. 그래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끌어안되 네. 너무 지나치게 네.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분열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 끊어낼 사람도 끊어낼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네. 들긴 합니다. 또 하나는 5월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년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뭐 일부 개각이 있을 것 같다는 네. 그게 대통령실하고 정부 네. 개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네.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제 내보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니까 네. 어차피 대통령실 네. 그리고 정부 네. 개편이 있는데 과연 이번의 경우는 한동훈이나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좀 빠른 건지 결국은 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가능한 네. 모든 인력을 총동원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한동훈이라든지 권영세, 뭐 권영세는 뭐 정치를 하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또 뭐 국회의원이고. 원희룡도 네. 마찬가지죠. 원희룡도 그러고 그런 분들을 저는 한번 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네. 한번 그 개각할 때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특히 한동훈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예.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어요. 지금 뭐 정부 여당 내에서 그만큼 자기 소신을 뚜렷이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 또 원희룡도 장관도 뭐 말이 좀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문제 핵심은 또 정확히 또 짚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저는 원희룡이나 한동훈, 권영세 이런 분들도 여당에 동참해가지고 총선에 이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 국토부 장관이나 뭐 법무부 장관은 다른 사람도 저는 찾으면은 뭐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좀 많이 그럼요. 있다고 봐요. 예. 특히 관료 사회에서 큰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 많고 저는 장관들 이제 30대, 40대에서 좀 발탁했으면 좋겠어요. 30대, 40대. 예? 예. 아주 젊은 사람들. 펄펄 날뛰는 생선 같은 사람들. 이래서 좀 새바람을 좀 불어넣어야지. 60대, 70대, 뭐 KT 사장을 뭐 CEO를 뭐 저 80 다 된 옛날 장관이 또 지원했더구만. 예.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어쨌든 이 총선 승리 예. 이게 김기현호에 주어진 네. 절대 그렇죠. 절명의 네.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